자, 이제 우리가 수열, 자, 대수의 마지막 단원 수열을 들어가요. 자, 수열 단원은 일단은 등차, 등비라고 해서 이름이 있는 수열들을 배워요. 그 다음에 사실 등차, 등비 말고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수열들이 지금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요게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등차, 등비 빼놓고 싹 다 사라진 상태. 그러긴 한데 문제집에 보면 문제 풀 때에는 다른 수열들이 가끔 섞여 있기도 하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섞여 있는 수열들에서 조금 막힐 수 있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걔네들이 옛날에는 이름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때 나오는 친구들만 외워둔다. 새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등차 등비라는 친구를 배우고 나서 수열의 합이라고 있습니다.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이라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워요. 새로운 기호를 배우는데 이 새로운 기호를 배우고 나서 이 기호를 사용할 때 아까 말씀드린 안 봤던 수열들이 마구 튀어나올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 요 새로운 기호 배웠을 때 요거 기호를 잘 공부를 해 두셔야 여러분들 우리 대수 선택을 했으니까 대수, 그 다음에 기하, 그리고 미적분이라고 있거든요. 미적분. 알죠? 미적분 교재에 가면 요 수열의 합에서 보셨던 공식, 자, 기호, 우리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올 텐데 그 시그마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수열 쪽에서 시그마를 잘 못한 친구들은 나중에 미적분 가서 요 시그마 기호가 등장했을 때 시그마 때문에 틀릴 수 있다. 뭐 때문에 틀린다? 시그마 때문에. 다른 친구보다 시그마가 조금 더 성질이 까다로워요. 갖고 놀 때. 그래서 이 친구 공부할 때 좀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 여기는 뭐 하는 데냐?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기는 한데 증명은 우리가 수능에 출제될 때 증명을 직접 하세요?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 박스를 뚫어놓거든요. 그래서 네모들을 우리가 네모에 들어갈 식이 누구냐, 사용된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 찾는 완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만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문제들만 대비하면 되고, 그 완성형 대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수능에서는 4점이에요. 완성형이. 어렵냐? 안 어려워요. 엄청 쉽거든요. 완성형을 틀리는 친구들은 사실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관찰력이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학을 정말 어려워해서 싫어해갖고 자기가 이제 겁먹어갖고 틀리는 애들, 이런 친구들 빼놓고는 잘 안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완성형 푸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 아마 쉽게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수학적 귀납법 파트에서는 이 완성형 푸는 방법 말고 점화식이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점화식이라는 친구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 점화식을 이제 풀 때 그 푸는 방법을 배우셔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외에 이름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수열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그냥 들어만 놔두시고 이제 선생님 쫓아오다 보면 선생님 맞아, 이거 얘기하고 나서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요게 중요하구나. 그런 정도의 느낌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등비 수열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등차 등비 수열. 오늘은 등차 수열을 배울 거예요. 자, 일단 대단원명은 등차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등차 수열만 배운다. 자, 일단 수열이라는 친구가 수열이 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수열이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다.
수가 어떻게 돼 있는 거다? 나열돼 있는 거다. 야, 그런데 수학에서 그냥 숫자들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어. 그럼 수학에서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특정 규칙을 갖고 나열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일정한 규칙대로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이 수열에서 핵심은 뭘까요? 규칙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 이게 수열이고 그 안에 규칙을 찾는 거, 요게 수열 단원의 핵심이다. 자, 우리 한번 거기 180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수열의 뜻과 일반항. 수열이란 수의 나열이다. 규칙성이 있는 수열이 있고 규칙성이 없는 수열이 있다. 근데 규칙성이 없는 수열은 우리는 상관없겠죠, 수학에서. 그래서 우리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 공부할 거다.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부를 거다. 자, 항이라는 용어 하나 나왔어요. 항. 자, 이때 각 항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항, 2항, 3항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부를 거다. 자, 어려움 없죠? 그 다음 항이 유한계면 유한수열, 항이 무한계면 무한수열이라고 할 거고 요거 특별히 의미 없습니다. 유한수열의 항개수를 항수, 항수라는 게 항의 개수를 줄임말이에요. 항수, 항의 개수를 줄임말. 마지막 항은 끝항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래놓고 보통 수열이라고 하면 무한수열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회색 박스 안에 일반항. 자, 일반항이 뭔데?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각 항에 번호를 붙여서, 자, 항에 번호를 붙인 거를 지금 어떻게 문자화하고 있냐면요, A 해놓고요 뒤에 조그맣게 1 붙여놨어요. 그 다음 A 해놓고 조그맣게 2, 3, 4 됐죠? 오케이? 아, 그래서 자, A1, A2, A3 점점점 해갖고 AN. 자, 저게 뭐냐면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바로 여러분들 항수예요. 뭐라고요? 항수. 항의 번호예요. 항의 번호. 1항, 2항, 3항, 4항, 5항 요 항수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위에 보면 항의 개수가 항수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항수라는 말과 그 위에 기수란 항수라는 말이 이름이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지? 하고 개념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알겠죠? 종종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얘들아, 봐봐. 자, 자연수가 뭐 할 때 쓰는 숫자지? 미안해요. 자연수는요, 개수를 쓸 때 쓰는 숫자예요. 1개, 그게 1이고요. 2개, 2, 3개, 3, 4개, 4. 알겠죠? 결국 여러분들 지금 A1, A2, A3, A4 이렇게 번호가 붙여져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항수, 항의 개수, 항에 붙어있는 번호, 걔를 항수라고 원래 부르거든. 항에 붙어있는 번호가 항수야.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유한 수열일 때 항의 개수를 항수 이렇게 적어놨잖아. 알겠지? 그 둘 중에 어떤 단어를 먼저 사용하느냐, 어떤 단어가 훨씬 더 비중이 높으냐, 항에 붙은 번호라는 의미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 알겠죠? 그래서 그 위에 쪽에 보시면 거기 회색 박스 위에 유한수열에서 항의 개수를 항수라고 한다. 요거 X 쳐버리세요. X. 이 틀린 표현이라서 X 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해줬지만 같은 용어를 써요. 알겠지? 근데 개념상 나는 헷갈려요. 그래서 지워버리고. 알겠죠? 지워버리고 앞으로 항수란 뭐다? 항에 붙은 번호입니다. 항에 붙은 뭐라고요? 번호. 몇 번째 항인지 나타내는 게 항수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항의 번호를 붙여서 A1, 2, 3, 4, AN 이렇게 나타낼 텐데 이 제 n번째 항 AN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할 거다. 오, AN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간단히 갑자기 중괄호가 나오네요. 아, 집합기호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집합기호 안에 AN을 적어넣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거야. 하고 교재에 써놨습니다. 자, 이제 설명해 드려요. 아니 선생님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교재가요. 교재가 원래 이 책을 쓰신 분이 20년 전에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출판사가 판권이 출판사가 판권을 샀겠죠? 있으신 분한테. 그쵸? 그러고 나서 막 다이어트를 시켰어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지네도 써놨는데 국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게끔 기술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풀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볼게요. 자, 수열이란 뭐라고요? 규칙 있는 수의 나열이야. 오케이, 좋아.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이 규칙들을 찾아야겠어. 규칙들을 표현해 줘야 되겠어. 그럼 규칙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규칙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자, 규칙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 거야? 이렇게 규칙을 표현할 것이다. 자, 수열의 규칙은요. 함수에 따라 자, 항수 뭐라고요? 항의 번호라고 그랬어요. 개수 아니에요. 개수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워버려. 알겠죠? 자, 항의 번호에 따라서 규칙을 찾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선생님이 간단한 걸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친구. 홀수. 자, 1, 3, 5, 7, 5, 이렇게 가는 홀수라는 친구들을 볼게요. 자, 홀수도 사실은요, 홀수들을 쭉 나열해 놓게 되면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입니다. 홀수. 알겠죠?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찾으러 갈 텐데, 이 홀수라는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숫자들에다가 번호를 붙이셔야 돼요. 뭐를 붙여야 된다고요? 번호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 첫 번째 거,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세 번째 거, 요거 네 번째 거, 요거 다섯 번째 거. 이렇게 번호를 붙이셔야 돼요. 알겠죠? 요 번호 붙여놓은 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함수라고 그랬죠. 함수를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 3, 5, 7, 9라는 홀수의 규칙을 요 함수, 요 번호, 항에다가 붙인 번호들과 요 항의 값, 항 자체의 값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합니다. 함수와 항의 값 사이의 관계식으로 규칙을 표현해야 돼요. 자, 함수와 항 자체의 값 사이의 관계식, 이 친구로 규칙을 표현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자, 함수가 1일 때 1이었어요. 자, 함수가 2일 때 3이 됐어요. 함수가 2일 때 3이 됐어요. 자, 함수가 3일 때 5가 됐어요. 아니, 이거 함수들과 이 친구들의 규칙을 어떻게 찾아? 지금 여러분들은 수열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이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규칙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이 홀수라는 친구들은 2씩 커져요. 몇씩 커져요? 2씩 늘어나요.
1에서 다음 친구 3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 커지죠? 2 커지죠. 3에서 5가 될 때 2 커지죠. 여기 2씩 커져요. 됐어요? 자, 요거를 여기 있는 함수와 관계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어떤 녀석이 나오느냐? 어떤 녀석이 나오느냐? 잘 보시면 요 1이라는 친구는 1이라는 친구는 자 2라는 친구 곱하기 1 마이너스 1 요런 형태가 돼요. 자, 요 3이라는 친구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4 빼기 1이니까. 알겠지? 지금 요 규칙은 어떻게 찾는지 안 가르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선생님 이렇게 된다는 걸 어떻게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번호 붙인 항들 중에 n번째 항, 즉 n 값이요, 요 문자로 표현해. 함수가 문자 n으로 표현이 되고 나면 우리는 n자리에 1 넣고 n자리에 2 넣고 n자리에 3 넣으면 여기 있는 항의 값들이 나오도록 관계식을 만들겠다.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홀수에 관련된 관계식은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들은 아직 못 구하지만. 자,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n자리에 선생님이 1 담아봅시다. 누구 나오죠? 1 나오죠? 2 담아봅시다. 3 나오죠? 3 담아봅시다. 누구 나오죠? 5 나오죠? 자,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우리는 이 숫자들 나열 상태에서 규칙을 표현해야 되는데 규칙을 무작위로 표현할 수는 없고 바로 함수와 항의 값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 텐데 이 함수들의 대표를 1, 2, 3, 4 자연수이기 때문에 문자 n을 사용해서 표현할 거고, 알겠지? 그래서 n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구해주게 되면 이 친구 2n-1이라는 이 친구가 바로 이 전체 수열을 대표해주는 일반적인 항의 값이에요.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반적인 항의 값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n번째 항이 일반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 우리는 이 수열, 어떤 수열에 요 1, 3, 5, 7, 9 같은 값을 소문자로 표현해요. 소문자 A라던가 만약에 다른 수열이면 소문자 B라던가 소문자 C라던가 소문자로 표현을 해요. 숫자들이기 때문에. 상수면 ABC로 표현하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거고 요 뒤에다가 번호를 1, 2, 3, 4 이렇게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하면 여기에 뭐가 붙어있느냐? n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an.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미정인 상태 n이라는 문자로 되어 있는 항, 요 an이라는 항을 구해주면 그 n자리에다가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실제 항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얘를 이 수열의 일반적인 항의 값이야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an을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an 자체가 규칙이잖아요. 맞죠?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칙을 만족시키는 애들의 모임, 자, 규칙을 만족시키는 애들의 모임이 바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뭐죠? 집합이죠, 집합. 그래서 요 집합기호를 사용해서 집합기호 안에다가 저 일반항 n에 관한 식을 적어놓게 되면 그러면 전체 숫자 값들을 다 안 적어도 수열이 나와 있는 거로 친다. 그래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원래는 여러분들 집합이면 뭐 해야 되죠? x바, x는 해갖고 규칙 적어야 되죠. 근데 수열에서는 x바, x는 이거를 생략하는 거야. 생략하고 그냥 n에 관한 식을 딱 적어놔두면 그거 자체가 뭐다? 바로 조건이다. 조건 제시법. 조건 규칙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해갖고 지금 여러분들 거기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 수열 A에는 자연수 1, 2, 3, 4, n의 수열의 각항 A1, A2, A3, AN을 차례대로 대응시킨 것이므로 자연수 전체 집합을 정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함수 두 글자 규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열은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일반항 AN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면 n에 1, 2, 3, 4를 대입하여 수열 AN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수열을 표현할 때 일반항 구하는 걸 목표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모든 항의 대표 선수격이다 라고 보면 좋대요. 알겠죠? 대표 선수격이다 라고 보면 좋다. 그래놓고 거기 얘는 생략하고 일반항은 모든 항의 규칙을 나타내는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하고 나면 100만 번째 항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즉 n자리에다가 100만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열 초반부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지금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요, 정리해드리면 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기억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가볼게요. 수열은 규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대요. 알죠? 원래 함수는 규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입니다. 이기 때문에 숫자들은 숫자들인데 규칙이 있는 숫자고 핵심은 규칙이야. 수학에서는. 그 규칙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바로 함수인 n을 포함하고 있는 식으로 표현할 거야. 누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거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규칙은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n에 관한 식으로. n이 뭔데? n이 바로 함수입니다. 알겠죠? 함수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야.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여러분들 아직 규칙을 구하는 방법 안 배웠지만 식으로 표현해주고 나서 이 식 자체가 사실은 함수가 n인 항, n항을 말하고 그 n항을 a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n항이나 an이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친구의 한글 표현이 일반항이라는 친구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결국 우리는 모든 수열들을 매번 저렇게 쓰려면 귀찮으니까 집합기호 안에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갖고 나타낼 수도 있다. 됐나요? 이게 내용을 다 줄인 거야. 됐죠? 간단하죠? 규칙은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거. 끝. 요 n에 관한 식을 무슨 항이라고 부를 거?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181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수열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정말 많은데 우리가 일단은 가장 익숙한 규칙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는 친구가 등차 그리고 등비라는 친구예요. 그 중에 아주 익숙한 친구가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등차 수열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등차 수열. 자, 요거요. 이름 그대로, 사실은 이름 그대로 뜻이에요. 알겠죠? 이름 그대로 뜻이거든요. 근데 수학책에는 등차 수열의 정의가 다르게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등차가 뭘까요? 차가 같다요. 즉 차가 같은. 그럼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차를 말하는 거지? 이것만 궁금해 하시면 돼요. 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가 같은. 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 요게 오해하기가 쉬운 게, 자, 차 그러면 우리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잖아요. 맞죠? 그런데 숫자 값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아니에요. 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라고 했을 때 항수가 큰 거에서 항수가 작은 녀석을 빼야 돼요. 항수가 큰 것에서 항수가 작은 것을 빼준 차를 우리가 저 차가 일정할 때 등차라고 부릅니다. 항수로 따지셔야 돼요. 숫자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점점 숫자가 작아지는 애들도 있어요. 수열 중에는. 걔네들도 규칙이 있는 거니까 수열입니다.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애들에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큰 거에서 작은 숫자 빼는 건가? 아닙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친구는 항수 큰 거에서 항수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있는 뭐한? 이웃하는이 붙어있는, 즉 만약에 선생님이요, 자, A1, A2, A3, A4 자, 이런 식으로 수열이 있었대요. 근데 얘가 이거 칠판 보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선생님 뭐 얘기하는 거지? 이러고 가야 돼. 그죠? 놓치면 안 돼. 별 얘기 아닌데 중간중간에 놓칠 수 있거든? 놓치면 큰일 나. 놓치면 엄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에 막 포인트 맞춰갖고 공부하게 돼. 중요한 것만 원래 배우면 되거든? 자, 봐봐.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어떤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있었대.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우리 등차라는 거는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개를 서로 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서 누구 빼는 거냐? 숫자 값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아니라 함수가 큰 거에서 무조건 함수가 작은 거를 뺀 거. 요 차가, 요 뺀 차가 서로 같다. 이런 수열이 등차 수열. 선생님, 근데 왜 등차 수열이 제일 쉬운 수열로 먼저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수, 그리고 홀수, 그리고 짝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우시는 수들이잖아요. 그쵸?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수들이에요. 걔네들이 전부 등차 수열이에요. 알겠죠? 자, 자연수 한번 볼까요? 자연수 1, 2, 3, 4, 5, 6, 7, 8. 자, 보시면 이웃하는 두 항 잡았고요. 함수 큰 거에서 항수 작은 걸 빼볼게요. 2 빼기 1 하니까 1 나오죠. 그렇죠? 자, 이웃하는 두 항 이렇게 잡고요. 함수 큰 거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볼게요. 1 나오죠? 자, 차가 어떻습니까?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수학 책에는 다르게 나왔다며요? 예, 수학 책에는 보시면 우리가 저렇게 차 뺄셈 하는 과정으로 표현하면 우리 수학에서는 빼기나 나누기 같은 경우에 좀 수학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법칙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덧셈으로 표현을 해놓습니다. 정의 자체가. 자, 거기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이란 일정 수를 더해가는 수열이다. 즉 일정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알겠죠? 자, 결국 뺐을 때 값이 같다는 거는 사실은 앞에 있는 1항부터 2항이 되기 위해서 요 차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자연수들은 1씩 더해지는 수열이다 라고 표현되는 거죠. 1씩 더해지는 수열이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미리 한번 보여드렸던 홀수, 얘네들은 몇씩 더해져요? 2씩 더해지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알겠죠? 얘네들도 보시면 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 3에서 1 빼면 얼마죠? 2. 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서 차 7에서 5 빼면 얼마죠? 2. 그래서 차가 어떻다? 같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교재 볼게요. 등차 수열이란 일정 수를 더해가는 수열이고 같은 수를 더해가니 차가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생님이 대신해서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더해가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를게요. 공차. 자, 공통되는 차예요. 알겠죠? 공통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해야 되는 일정 수를 뭐라고 부르겠다? 공차라고 부르네요. 공차. 더해야 되는 일정 수. 공차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소문자 D로 표현합니다. 뭐로 표현한다? 소문자 D. 알겠죠? 소문자 D로 표현해요. 자, 그래서 거기 회색 박스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관계식. 수열 AN이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만약에 D인 등차 수열이라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관계가 성립한다. 해갖고 식을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해갖고 몇 개 써놨어요? 2개 써놨죠. 그쵸? 근데 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사실 이 식은 어려운 식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n번째 항이 AN이래요. 그러면 요거 다음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겠죠. 그쵸? 왜냐하면 1, 2, 3, 4, 5, 6, 7, 8, n 그 다음 항은 n보다 1 큰 항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n 플러스 1항과 n항 둘 사이의 관계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등차니까 선생님이 함수 큰 거에서 함수 작은 거 뺄 거라며. 그쵸? 그래서 an 플러스 1에서 누굴 빼는 거야? an을 빼주면 요 값이 일정하게 나온다. 그 일정 값을 우리가 공차 D로 표현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요까지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옆쪽 뭐 적은 거예요? 화살표 하나 더 있는데 이항시킨 거야. 이항 누구만? 저 AN만 이항시키시면 돼요. AN만 이항시키시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한 번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자, n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한 번만 더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사실은 요 식들도 여기 나와 있는 요 식들도 나중에 우리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에 가게 되면 이 식들을 점화식이라고 배울 거예요. 점화식.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쓴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점화식이라는 친구들을 공부하는 단원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점화식을 갖고 수열 나타내기라고 하는데요. 미리 지금 이 회색 박스 안에 아무 설명 없이 그렇게 관계식이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고 그 밑에 읽어볼게요. 등차 수열의 제 n번째 항, 즉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반항을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구하러 가보면 첫째 항을 스몰 a,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은요. a부터 출발해서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점점점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우리는 일반항 n번째 항이라고 그랬죠.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걸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두 명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해요. 조시면 큰일 나요. 이거 수열 출발인데 이거 졸면 노답이야. 개망한다고. 별 내용 없는데 엄청난 내용이라서 별 내용 없는데 항상 스토리의 처음이 제일 중요해. 얘들아, 야 드라마를 봤어. 내가 요즘 만화를 보거든. 일본 만화를 좀 봐. 하도 무료해갖고. 근데 요즘 일본 만화는 MG 스타일이더라고. 너무 힘들어. 드라마를 이 만화를 보는데 애니메이션인데 신경을 끄고 봐야 되거든. 뇌를 놓고 봐야 되는데 처음 스토리 출발 자체가 중간부터 출발해. 알죠? 박진감 넘치긴 해요. 중간부터 출발하면 무조건 주인공이 나와. 그 새끼가 어디서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어. 일단 치고받고 싸워. 그 다음부터 스토리가 전개가 돼.
알지? 그래서 초반에 재미없는 거 막 이렇게 대작들 있잖아요. 뭐 진격의 거인 막 이런 거. 그런 애들은 1화, 2화를 봐도 재미가 없어. 한 5화, 6화 정도 돼야 스토리 이해가 되면서 슬슬슬슬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누가 주인공인지 알고. 그럼 똑같아요. 지금 수열 파트도 별 내용이 아닌데 이거 점프해갖고 그냥 일반항만 배우시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게 뭐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선생님 저거 설명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출발 지점 졸면 안 돼. 집중 잘 해주시고 갑니다. 지금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를 하러 가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보시면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한 번 더해서 나왔을 거라고요. 자,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D에다가 한 번 더 D를 더해서 나왔을 거라고요. A 플러스 그다음에 ED. 이렇게 된 거죠. 네 번째 항은 요 A 플러스 ED에다가 D를 한 번 더 더해서 나왔을 거라고. A 플러스 3D.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n번째 항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 표현 방법에 규칙이 있어요. 자, 일반항을 찾는,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잘 보세요. 자, 변하지 않는 부분. 번째,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는다. 두 번째, 함수랑 같은 부분 찾습니다. 함수랑 같은 부분 찾습니다. 같은 부분 찾는다. 세 번째, 자, 요 함수랑 같은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 자, 변하는 부분은 부분의 함수와의 관계를 찾는다. 한글로 쓰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사실 근데 이게 교재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얘가 수열 전체에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칠판 보세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 딱 적었거든. 네 개에서, 자, 이 수열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누군가요? 요 네 개에서 변하지 않는 거 누구예요? 자, 변하지 않는 거 누구예요? 자, 사실은 A하고 D예요. A 더하기 D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부분은 싹 다 찾으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 D가 없는데요. 사실 얘는 0 곱하기 D라서 D가 안 보이는 거야. 0이 먹어버린 거야. 알겠지? 자, 요거까지는 뭔가 조금 고급진 설명이니까 요거까지는 몰라도 보시면 변하지 않는 부분은 A 더하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D. 이게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 n번째 항에서도 누구는 그대로일 거다. A 더하기 D는 그대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요거까지? 됐고 그 다음에는 항수랑 요거 선생님 한글이 조금 이상하게 막 흘겨 썼는데 항수입니다. 항수랑 같은 부분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1이랑 같은 부분이 있어요? 2랑 같은 부분, 3이랑 같은 부분, 4랑 같은 부분 있어요? 없죠? 없어요. 같은 부분 없어요. 같은 부분이 없어.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변하는 부분의 항수와의 관계. 즉 항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변하는 부분은 어디가 바뀌고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 D 앞에 있는 D 앞쪽에 숫자들이 바뀌고 있죠. D 앞에 있는 요 수들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요 수들이 여기에 있는 항수가 2면 얘는 1이에요. 3이면 얘는 얼마예요? 2예요. 항수가 4면 얘는 얼마예요? 3이죠. 자, 무슨 관계가 죠? 항수보다 하나
작죠? 하나 작아. 그 관계를 찾아서 여기에 있는 n이면 D 앞에 있는 숫자가 D 앞에 적혀 있는 숫자가 하나 작아야 돼. 이렇게 규칙을 찾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 AN 자체가 등차 수열은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 이제 회색 박스 보시면 돼요. 중요 해갖고 적혀 있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좋아요. 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일반항 AN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끝까지 읽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사진 찍고 나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거기 설명.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루는 첫째 항 A 그리고 일반항을 이루고 있는 문자들은 첫째 항 A와 공차 D입니다. 이때 D는 차이를 뜻하는 디퍼런스의 첫 글자 D를 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우리가 결정된다, 즉 규칙을 금방 찾을 수 있다 라고 적어 놔뒀습니다. 됐죠? 자, 됐는데 자, 또 할 말이 있네. 어떻게 하죠? 제가 조금만 더 욕심이 있고 젊으면 교재를 제가 만들었을 텐데 욕심이 없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 이 교재가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디퍼런스가 영어로 차이예요. 알겠죠? 맞는 말을 적은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등차 수열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활용 문제, 도형에서의 활용도 있거든요. 등비의 도형 활용도 있고 등차의 도형 활용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 D는 디퍼런스라고 외우시는 것보다 디스턴스로 외우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거리. 사실 등차 수열이라는 건요, 거리 간격이 일정한 수들이에요. 간격이 어떻다고요? 간격이 일정한 수들이에요. 간격이 일정해. 여러분들 보면, 자, 홀수들 보세요. 1, 4, 5, 7, 9. 간격이 몇인 거야? 2로 일정한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그러면 자연수들은 간격이 1로 일정한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간격이 D로 일정한 거야. D. 간격이 D로 일정한 거야. 그래서 요 D라는 이 문자를 간격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알겠죠? 거리라는 표현도 퍼펙트하진 않죠. 근데 왜 간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나중에 도형 활용 문제에서 이게 등비 관련 도형인지 등차 관련 도형인지 구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실. 알겠지? 그래서 그걸 대비해갖고 여러분들 미리 간격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참고라고 된 거 보이시죠? 참고. 자, 왜 여기다 갖다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참고에 보시면 이 참고에 일단 별표 20개 붙여놓은 거예요. 별표 20개. 너무 미리 나왔다. 자,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오지게 빨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알지?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속성 구하기.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항상 등차 수열이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n에 관한 1차식 형태를 갖고 있으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리고 이 n 앞에 있는 1차항 개수가 바로 공차다.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해갖고 AN은 한 다음에 실제로 요거 분배 법칙을 갖고 전개를 시켰을 때 전개한 거거든요. 전개를 했을 때 DN 플러스 A-D라고 되어 있죠.
요 n 앞에 있는 거 뒤에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쵸? 요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일반항을 배웠거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생겼나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일반항의 경우에는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항에다가 n-1개의 요 함수보다 하나 작은 만큼의 공차를 더해주면 바로 n번째 항이 돼요. 함수보다 하나 작은 만큼의 공차를 더하시면 n번째 항이 돼요. 됐죠? 자, 그래놓고 만약에 요 방법 말고 일반항을 빨리 구하고 싶으면 공차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공차를 확인할 수 있다고 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공차 곱하기 L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요? 1차식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1차식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이 n 앞에 있는 개수가 1차항 개수가 바로 공차입니다. 자,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요게 좀 미리 나온 이유가 아직 등차 수열이 익숙하지도 않은데 요 내용이 먼저 나와서 선생님이 일단 설명은 해드렸어요. 자, 일단 문제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사진 찍어주시고 자, 사진 찍어주시고 다 됐어요?